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철학 대결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두 명의 거장을 딱 붙여볼 건데요. 자, 한번 이걸로 시작해볼까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죠. 진짜라는 거, 실제 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 명의 철학자를 소환할 겁니다. 한 명은 고대 그리스에서 현실의 틀을 짠 설계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모든 걸 의심했던 근대의 회의론자, 바로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팽팽하게 맞서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세상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주 체계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엔 다 그럴만한 이유, 즉 목적이 있다고 믿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 현실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우시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는 실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물을 바로 그 사물이게끔 만드는 변치 않는 핵심, 바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3단계로 설명했어요. 자, 먼저 진료가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그냥 가능성만 있는 원재료 같은 거예요. 여기에 형상, 즉 설계도나 본질을 딱 입히면 마침내 현실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제 사물이 탁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본질이라는 게 저기 어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물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는 점이죠. 자, 이제 무대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나타난 도전자,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튼튼하게 지어놓은 이 현실이라는 건물을 그냥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당신들 본질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만져본 적 있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는 건 그런 신비로운 본질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오감이 전해주는 느낌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휴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휴는 우리의 머릿속을 아주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해버립니다. 첫째는 인상,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컵의 빨간색, 귀에 들리는 소리처럼 아주 생생한 감각 데이터예요. 둘째는 관념, 이건 뭐냐면 방금 봤던 그 빨간색을 떠올리는 것처럼 인상이 희미하게 남은 복사본, 즉 기억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아주 큰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우리한테 있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각의 조각들 뿐이라면 도대체 뭐가 이 조각들을 묶어서 사과나 책상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휴메 대답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실체나 본질 같은 건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 뇌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감각 정보들을 처리하기 편하게 습관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묶음 이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허구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이 완전히 짜였습니다. 현실을 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선. 이제 이 둘을 정면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보세요. 현실의 기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라고 봤고 휴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고 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으로 파고들면 알 수 있다고 했지만 휴는 경험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단단한 토대라고 봤지만 휴한테는 그저 심리적인 습관에 불과했던 거죠. 이건 그냥 두 철학자의 말싸움 수준이 아니에요. 이 둘의 충돌은요, 서양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뀐 거예요. 그전까지는 저 바깥 세상은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게 주된 관심사였다면 휴 이후로는 아니 그보다 우리가 세상을 안다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옮겨간 거죠.
쉽게 말해서 철학의 카메라가 세상을 비추다가 렌즈를 휙 돌려서 카메라를 든 나 자신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관심이 객관적인 세계에서 주관적인 경험으로 옮겨온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뭐 수백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에요. 이 논쟁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방법론, 이건 쉼의 생각과 아주 가깝죠.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연구하는 심리학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맨날 나오는 객관적 팩트니 주관적 경험이니 하는 논쟁들, 심지어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전부 이 두 거인의 어깨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더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현실을 떠받치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다고 믿는 이성의 힘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의 목소리인가요? 예,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잘 들어봤네요. 고대의 존재에 대한 개념에 아주 말하자면 뭐 기둥 같은 그런 철학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과 계몽주의 시대 근대의 이 존재론을 무너뜨리는 전통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들을 완전히 거부하게 만드는 회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휴, 이 두 사람의 존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론의 핵심은 우시아라는 실체, 즉 다양한 실체들이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고, 그건 뭐 이제 개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개별자들의 모임인 보편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실체라는 것이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해낼 수는 없지만 이성적으로 볼 때 그 존재, 그 개별자의 말하자면 이제 정체성인 거죠. 시간이 지나도 모든 것이 오감으로 감각되는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이거다. 즉 내 자신이 나라는 사람이 계속 나로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실체라는 것이 있고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인간의 이성이 꿰뚫어 볼 수 있다. 일종의 영적인 사건들인 거죠. 실체와 그 실체의 본질을 인간의 이성이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주장. 그 주장이 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정말로 반갑게 받아들여지고 인간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파악해내 가고 이해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을 휴미라는 사람이 경험주의의 입장에서 실체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본질이라는 것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무슨 만져진다든지 눈으로 보여진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오감으로 경험됐던 그런 인상들 또는 그 인상이 남긴 관념들의 다발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절대로 있지 않다. 인간은 단순히 감각하는 동물이지 뭔가를 영적으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죠. 제 생각에는 왜 많은 지식인들이 휴메 생각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칸트는 자신의 철학적인 잠 속에 빠져있던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철학의 권위에 눌려서 생각이 말하자면 잠 속에 빠져 있었는데 휴메에 의해서 깨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정도로 이제 휴메 생각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
저로서는 좀 불가사의한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인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볼 수 있고 그 정체성 속에서 드러나는 본질을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들 그것도 충분히 경험으로서 영적인 경험이다 또는 이성적인 경험이다. 경험의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는 휴메 이런 경험주의에 근거한 회의주의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사로잡게 됐던 것은 사실이죠.